안녕하세요. 황영빈입니다. 시험관을 하면 암이 잘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남자 행동을 권하면 그 몸에 나쁜 걸 나한테 어떻게 권할 수 있어? 이런 반응까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난임치료, 특히 시험관하기 시술이 호르몬제를 쓰는 치료다 보니까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대한 걱정은 의사들도 아주 옛날부터 했었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암이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과암 정도일 거고요. 부인과암은 크게 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있는데 자궁경부암이야 워낙 HPV 바이러스가 명확한 원인이어서 연관성은 낮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부 연구에서 오히려 난임 치료군에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낮게 관찰되었다고 해요. 시험관 시술이 직접 보호 효과를 갖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IVF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정기검진을 잘 받거나 성접촉 횟수가 적거나 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제가 있어요.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난소암은 불임과 미분만, 즉 분만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고 난임이 있는 분들 중에는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자궁내막증 자체가 난소암의 위험 요소이긴 하거든요. 이걸 전제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보고를 하는 논문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난임학회에서 양대 산맥인 애슐레와 ASRM에 나온 보고입니다. 2021년 애슐레 학회지 휴먼 리프로덕션에 나온 메타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발생률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더 대규모의 최신 연구가 나오면서 작년 ASRM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조생殖술과 연관된 유방암은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궁내막암은 위험 증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 경계성 난소종양과 난소암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된 위험은 기저불임 또는 무출산 때문일 수 있다. 갑상선암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클로미펜 사용 시 그 외 시술군에서는 해당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소암이나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궁내막증 때문인지 불임 자체 때문인지 또는 출산 경험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가장 최신의 가장 대규모 연구죠. 2022년도에 발표된 엄브렐라 리뷰입니다. 총 11개의 메타 분석을 한 번에 분석한 논문으로 포함된 원 논문 수는 총 188편에 달합니다. 난소암 부분에서는 치료군이 43만여 명, 비치료군 426만여 명, 경계성 난소종양 부분에서는 치료군 41만여 명, 비치료군 262만여 명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침륜성 난소암 발생은 전반적인 난임 치료를 받은 여성에서 오즈비 1.2, 시험관 시술만 받은 여성에서는 오즈비 1.65로 모두 유의미한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소암에 대한 위험 증가는 난임 자체가 가진 고위험 요인들과 예를 들어서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것들이요.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경험하는 호르몬 노출 증가,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난임 치료 자체보다는 난임 그 자체가 위험 요소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논문 자체의 리미테이션으로 난임 치료와 여성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현재까지 수행된 문헌 중 가장 대규모의 통합 분석이지만 연관성의 등급에 있어서 이 연관성은 강하거나 높은 신뢰를 수준이 아니며 약하고 서제스티브한 수준에 불과해서 변화나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계로 지적하고 있어요. 난소암의 우려로 시험관 시술을 피해라 이런 개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결론으로는 연관성이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난임 치료와 난소암 간의 연관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ASRM 24년도 가이드라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인용한 한 연구에서 치명성 난소암 위험도가 표준화 발병비 1.4로 일반 인구보다 40% 더 높다고 하면서 절대 초과 발생률 10만 인년당 3에서 4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이걸 표준화 발병비로 따지면 20에서 30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난임 치료를 하고 난소암에 걸릴 위험보다 15배에서 20배 높은 수준입니다. 또 절대 초과 발생률 10만 인명당 3에서 4건이라는 말은 10만 명을 1년 동안 지켜보면 난임치료군에서 일반 여성보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더 암이 생긴다는 정도거든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고 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에스테론이 들어있는 약을 드시는데 그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위험보다도 자궁 내막암과 대장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의 이득이 더 많아서 실제로 폐경된 여성분들 호르몬 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유방암 우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유방 초음파를 검진을 하도록 하거든요. 여기서 폐경 호르몬 요법 후 유방암 발생률 증가를 절대 초과 발생률로 따지면 10만 인년당 40명 정도입니다. 난임 치료 후 난소암 발생보다 10배 많은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난임 치료가 난소암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위험 증가 자체가 기저 난임 환경 때문인지 난임 치료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며 난임 치료 자체의 위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때문에 난임 치료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져서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